정화조는 땅속에 묻히기에 부실하게 시공해도 건축주는 평생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시공사들은 이 공정을 가장 빠르면서 대충 넘기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정화조를 잘못 시공하면 몇 년 뒤 악취나 역류, 치마 같은 심각한 하자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정화조 시공의 핵심 정보와 보람공사가 어떤 기준으로 정화조를 시공하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공의 첫 단계는 굴착입니다. 많은 분이 그냥 땅을 파는 작업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화조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작업 공간 전체를 만드는 정밀 공정이죠. 이때 단순히 정화조가 들어갈 자리만 파는 것이 아니라 크레인 동선과 작업자 접근성, 배관 연결 공간까지 고려해 넉넉히 굴착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만 무리하게 파면 흙이 붕괴되며 터파기 라인이 틀어지기에 양측을 균형 있게 동시에 파내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마나 빨리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파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정화조와 관련해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은 평수로 정화조 크기를 정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화조 용량은 평수가 아니라 사용인원과 하수 성격 또는 업종으로 결정됩니다. 단독주택은 보통 3에서 5톤이며 카페 식당 같은 상업시설은 기본 20톤, 규모가 커지면 20에서 30톤까지도 필요합니다. 상업건물은 일반 주택과 하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물 사용량이 많고 음식물 성분과 각종 세척수가 오수에 섞여 들어가기에 처리 부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용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내부 순환이 막히고 악취가 훨씬 빠르게 올라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장은 상업 건물이고 용도는 카페이기에 허가 기준에 맞춰 16톤 정화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굴착 작업이 끝난 이곳에 서 있으면 성인 키의 거의 2배가 넘는 벽처럼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거대한 수영장을 파놓은 듯한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공간이 추후 정화조가 들어설 자리죠. 다음으로 정화조 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콘크리트 박스 매립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트럭이 싣고 온 구조물이 바로 정화조 콘크리트 박스인데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콘크리트 상자처럼 보이지만 정화조 본체를 지지하고 주변 토합을 분산시키며 상부 하중을 견디고 지하수 변동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구조적 보호장치입니다. 콘크리트 박스 무게가 상당하기에 크레인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에 내리고 미세 조정하며 안착시킵니다. 이때 조금만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섬세하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박스의 하단을 보시면 뚫려 있는데 왜 바닥이 뚫려 있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화조는 현장마다 토질과 지하수, 배수 조건이 모두 다르기에 바닥을 고정된 형태로 가져오면 현장 조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비워둔 상태로 운반하고 매립 후 현장 환경에 맞춰 콘크리트를 새로 타설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표준적인 시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자마자 바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합니다.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면 굴착기 버킷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박스 내부로 옮겨 넣습니다. 이때 콘크리트는 단순히 붓는 것이 아니라 공기층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고르게 펼쳐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공극이 생겨 지압을 못 견디고 바닥이 갈라지거나 정화조가 천천히 내려앉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정확히 해야 정화조가 앞으로 수십 년을 제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바닥이 제대로 잡혀야 그 위에 올라갈 정화조 본체가 정확히 안착되고 이후 배관대 메우기 환기까지 모든 공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죠. 콘크리트 박스가 정확히 안착되고 바닥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면 이제 정화조 시공의 핵심 단계인 정화조 본체 매립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전체 공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집중도가 요구됩니다. 정화조는 크기와 무게가 상당히 가까이서 보면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낄 정도이며 양중 과정에서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기에 현장 분위기 또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화조 양중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조금만 틀어져도 본체가 기울거나 흔들리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포크레인과 작업 인력이 호흡을 맞춰 수평과 각도 이동 동선을 모두 맞추는 정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화조 본체가 정확히 자리 잡으면 다음으로 물 채우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정화조는 외벽이 토압의 영향을 직접 받기에 되메우기 전에 내부에 일정량의 물을 채워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높이의 약 50에서 70%까지 물을 채우며 이는 정화조 외벽이 변형되거나 뜨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적인 안정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정화조를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아무리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올려놨다 해도 주변을 빈 채로 두면 정화조는 외부 하중이나 지반 변형 또는 지하수 부력에 의해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매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되매움에 사용하는 흙은 단단히 다져도 꺼짐이 적고 배수가 원활한 양질토를 선정합니다. 작업은 한쪽만 먼저 채우지 않고 양쪽을 번갈아 조금씩 메워가며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야 탱크의 한쪽 하중이 집중돼 변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특히 곡면인 정화조 외벽을 따라 빈틈없이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유입 유출 배관의 구배를 정확히 맞춰 배관 연결 작업을 병행합니다. 모든 대매움과 배관 연결이 마무리되면 정화조는 주변 지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끝으로 정화조 시공을 앞두고 계신 예비 건축주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 날짜를 잡을 때는 반드시 비예보와 집안 상태를 확인하세요. 장마철이나 지하 수위가 높은 시기에 정화조를 매립하면 훗날 치마와 부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견적은 한 곳만 받지 말고 최소 두세 군데 비교하되 금액보다 시공 사례와 하자 대응 AS 경험을 함께 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정화조 설치 후에는 지상부 마감 높이와 주변 배수 경사를 함께 고려해야 비가 올 때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과정의 사진과 영상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추후 하자 원인 파악과 AS 요청 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정화조는 한번 땅속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시공 비용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람공사는 정화조 시공을 단순 매설이 아니라 정확한 세팅 공정으로 접근합니다. 텁하기 단계에서부터 레벨과 하중, 토지를 검토해 기반을 만들고 콘크리트 박스 적용 여부도 지자체 기준, 업종, 하수 성격을 분석한 뒤 결정합니다. 정화조는 어떤 자재를 쓰느냐보다 시공 품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을 완성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시공 경험을 갖춘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정일수록 더 정확해야 하죠. 하자 없는 정화조 공사를 맡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